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12월 20일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한 2주 정도 촬영을 좀 안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사과 포장도 하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뭘 보니까는 최근에 한 2주 동안 요렇게 보니까는 저희 마을 쪽에는 막 최저 기온이 뭐 영하 9도, 뭐 한낮에 같은 경우에는 영하 1도에서 영상 뭐 3도 뭐 이런 식으로 3, 4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 저희 쪽에 뭐 이렇게 뭐 한낮에도 영하 1도 뭐 이렇게 되더라도 바람만 좀 안 불면은 저희 쪽에는 그래도 뭐 일하는 데는 크게 뭐 엄청 춥다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뭐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는 전지를 하는 팀, 뭐 한 4명이 됐던 이렇게 움직이는 팀들이 전지 팀들이 전지를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과나무 잎이 가지 끝에 조금 이렇게 달려 있는 정도, 그 정도예요. 저희 마을 쪽에는 이래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뭐 전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있다가 1월 달부터 하시면은 뭐 더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그래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과나무 동해 예방 이라는 제목으로다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동해 예방 해가지고는 1, 2, 3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나무 동해 예방 원인 알아야죠. 사과나무 동해를 입는 원인. 두 번째는 시기, 언제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거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거를 동해 예방을 해주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로 해가지고 사과나무 동해 예방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야지 그 원인을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나무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작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해가 뜨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해가 이렇게 사과나무에 비칩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이쪽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지만은 온도가 좀 높아질 때는 이쪽 부분이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이쪽이가. 그러니까 뭐 휴면기, 제가 말씀드린 휴면기라고 말씀드릴 때는 사과나무가 동해 피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휴면기가 끝나가는 3월 뭐 초중순, 중순 정도 예를 들어서 중순도 되게 되면은 온도가 이렇게 좀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뿌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액이 이렇게 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액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 수액이라는 게 뭐 고르쇠물 이런 거를 드셔보신 분들이라든지 고르쇠물을 뭐 채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투명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액입니다. 수액이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액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뿌리에서 저장하고 있던 저장 양분이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를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거나, 뿌리 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땅이 이래 보면 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땅이 해동을 하면서 뿌리에서 이제 온도를 감지를 하고 이제 수액, 저장 양분을 이제 이렇게 수액을 끌어올리는데, 그때 온도가 딱 떨어지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보면은 얼면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모다라든지 뭐 수돗물이라든지 부동전이라고 그런 거, 그런 거는 보면은 얼면은 쇠도 이렇게 금이 가면서 깨지잖아요. 팽창을 하면서 물이.
이 사과나무는 그 물이 이제 이동할 때, 사과나무도 그 수액이 이동할 때 추우니까 물이 팽창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안쪽에가 터지든 밖에 쪽에 심할 경우는 밖에도 터지겠죠. 이렇게 터지면서 이런 부분이 안쪽에가 잘라보면은 목질화가 되면서 나무가 서서히 잎이 마르면서 고사를 하는, 그게 동해라고, 사과나무 동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과나무 동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 피해를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시기죠. 그러면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시기를 언제쯤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시기는 수확이 끝나고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3월 중순, 초중순,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저희가 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올라오고 수액이 올라오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대충 휴면기가 끝나는 3월 초나 중순에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12월 초가 됐든 3월 초 중순이 됐든, 그때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동해를 안 입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 동해 예방을 위해서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발라놨죠.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발라놨는데, 요거는 수성 페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성 페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해 예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성 페인트 작업으로 이렇게 동해 예방, 사과나무 할 때에는 물하고 수성 페인트를 희석을 해요. 섞어서 이렇게 칠해봐서 이렇게 잘 칠해지는 정도로 농도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저희는 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발랐죠. 다 바르고 지금 한 60cm 60cm 정도 발랐는데, 70cm 1m 바르시는 분도 있고, 또 30cm 한 요까지만 요까지만 이렇게 바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는 조금 더 위에까지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 작업을 할 때는 물하고 수성 페인트하고 섞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충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같이 희석을 해서 발라주기도 하고, 또 균제를 또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고, 충이 이렇게 침투를 하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고 한다 그러면은, 나무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과나무의 그 충해라든지 균해 이런 거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회 보르도액 412를 같이 희석을 해서 한번 할까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선 동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 수성 페인트를 희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은 또 어떤 걸로 해가지고 사과나무 동해 예방을 해주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배호스라고 있습니다. 배호스. 그래서 배호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그래서 배호스를 그 배호스 그거는 이렇게 감을 때, 노지 재배하시는 논이라든지 밭 이렇게 감을 때 개울의 물이나 이런 거를 급하게 끌어와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게 배호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쓰고 난 다음에 가뭄이 이제 조금, 가뭄 해거리가 끝나고, 가뭄이 그러면은 또 긋기도 편하고 철거하기도 편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걸 많이 쓰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주먹부위 이렇게 한 50cm고 60cm로 잘라서 이렇게 대놓으면은 30이 됐든 대놓으면은 동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베오스 같은 경우에는 한 90인가 100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베오스로 이렇게 동해 예방을 해놓은 밭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온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그거는 보면은 동파 예방을 위해서 뭐 엑셀 파이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땡겨오고 이러는데 노출이 돼 있거나 엑셀 파이프가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감싸주고 파이프를 좀 감싸줘서 동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시골에 보면 부동전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밖에 외부에 그러면은 그 부동전도 얼어서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보온재 같은 경우에도 뭐 50이 됐든 뭐 40이 됐든 잘라서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나무를 그런 물로 해가지고 동해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되는데, 뭐 또 틀리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햇볕을 안 쬐게끔 이렇게 밑에 부분 접목 부위가 있죠. 밑에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30cm가 됐든 40이 됐든 60, 70이 됐든 1m가 됐든 이렇게 가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주게 되면은 뭐 베오스나 그 다음에 보온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철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보온재 안쪽으로 해가지고 베오스 안쪽으로 해가지고 습해지고, 또 약이 또 침투를 이렇게 약을 방제를 할 때 침투도 잘 안 될 뿐더러 안쪽에가 좀 습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수성 페인트 작업을 해 놓으면은 깔끔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나무가 깔끔하죠. 하얗게 칠해 놓으니까 깔끔하기도 하고, 또 동해 예방도 하고, 또 그리고 철거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보통 수성 페인트로다가 작업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기 보면 여기 깡통 이렇게 4리터 짜리인데 이런 깡통을 판매를 해요. 깡통을 판매를 하고 붓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수 물통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수성 페인트를 이렇게 할 때 뭐 물 비율을 얼마를 해라 뭐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뭐 균제나 뭐 충제를 섞는다 그러면 그 비율을 뭐 맞출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성 페인트하고 물하고만 희석하면은 저희는 지금 말통으로 18리터 짜리 말통을 인터넷으로 싸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문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깡통에 한 반 정도 이렇게 페인트를 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물을 수돗물을 갖다가는 이렇게 부어서 뭐 한 50ml가 500ml가 됐든 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페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저어주면은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래서 연하면은 좀 더 저어주면 돼요. 원액이 밑에 깔려있고 물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저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러면 발라보고 좀 연하다 싶으면 더 저어서 이렇게 하다가 발라보면은 이렇게 칠해지면은 뽀얗게 연하지도 않고 뽀얗게 칠해지면은 이렇게 되면 농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바르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뻑뻑해져요. 뻑뻑해지면은 또 물을 이렇게 좀 부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 한 줄을 갖다가는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뻑뻑해졌다 싶으면은 또 물을 부어서 조금 부어서 또 이렇게 섞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과나무 동해 예방 요거를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거는 3년 차죠. 3년 차. 3년 차입니다. 요거는 후브락스 부사 이제 2년 차죠. 2년 차인데 뭐 조금 있으면 이제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사과를 달겠죠. 그래서 이거는 3년 차인데 5년 차 나무가
5년차 나무가, 이 나무가 하나가 죽는다 생각하시면은, 5년차면은 보통 사과를 컨테이너 상자 18kg짜리로 해가지고 한 상자 반은 수확을 하겠죠. 5년차니까. 그러면은 그 나무가 뭐 어쩌다 한두 나무 죽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동해 피해로 해가지고 뭐 10그루 이상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 피해가 크죠. 5년생인데 이렇게 뭐 수평유인도 다 잡아놓고, 또 매년 사과를 뭐 5년 차라 그랬을 때는 한 상자하고 한 상자 반이지만은 6년 차가 되면은 뭐 2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5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렇게 길러놨는데 나무가 죽게 되면은 그 피해가 크죠. 또 그럼 죽으면 또 캐내야 되고, 또 사과나무 이렇게 보면 묘목을 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통묘 같은 경우는 15,000원, 뭐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묘목값 들어가고, 또 그 나무를 또 5년 동안 길러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나무는 그럴 수 있지만은 뭐 막 10나무 이상 죽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되죠. 크죠. 그러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작업을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이상기후가 또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냉해도 크게 뭐 심하지도 않고 했지만은 저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냉해 피해를 있는 걸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면 2년 연속 냉해 피해가 있다가 한 해 괜찮다가 그 다음에 또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즘에는 좀 대체적으로 그렇게 냉해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동해도 냉해 피해가 있는 해에 보면은 동해 피해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롭고 하시지만은 내년 농사 그 다음에 사과나무를 이렇게 죽지 않게끔 하는 예방 차원.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찰이 중요하다. 뭐 방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이거를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나무가 10그루 이상 안 죽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큰 뭐 조금 비용은 들어가고 좀 번거롭고 일이 되지만은 나무가 안 죽는다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성 페인트 작업을 이렇게 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해 피해 없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수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나무 동해의 원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동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시기는 언제부터 하느냐. 그래서 12월 달부터 3월 초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수성 페인트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배호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 보온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감싸주는 뭐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감싸주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저는 뭐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과나무 이렇게 보시면은 후브락스 2년차 이제 뭐 10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3년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촬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장난도 치고 이래가지고 촬영하는데 몇 번을 끊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저는 또 강아지들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평 작업 하느라고 끈으로다가 이렇게 다 당겨 놨죠. 그래서 이 후브락스 2년차 수고를 이렇게 높게 하면서 이렇게 수평을 끈으로다가 잡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끈으로다가 수평 유인하고 가지 끝을 절단하면서 뭐 2년차니까 뭐 크게 뭐 복잡한 거는 없는데 그 2년차 전지하는 영상으로다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